오늘 아까 초반에 네.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전 관련된 네. 건데 이게 또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팀장님 재밌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쉽고 편하고 딱 누워서 지금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도 잠결에 들어도 이해될 정도로 편하게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런치에서 런치. 윤 대표님 웃어주시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윤 대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고요. 네. 근데 요거와 지금 우리 사우디와 우리 원전 수주에 또 관계가 있다고요? 어느 정도? 네,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5분만 좀 프리뷰 좀 할게요. 네. 그런 게 좋아요. 프리뷰 정리 들어가고 가야죠.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금리 인상 때문에 되게 시장이 네.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가파른 금리 인상이 가까운 시기에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있었고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2000년대 그때도 있었고 이제 2004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94년도는 300bp 그리고 00년대는 175bp 그리고 2004년 같은 경우에는 425bp 이렇게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때 당시에 미국 다우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좀 주춤한 건 지수가 좀 주춤한 건 맞지만은 이게 지수가 하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요 첫 번째 네모칸 요 아래쪽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간쯤에 여기 있고 나머지 세 번째가 요 마지막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 네모칸 처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은 지수가 하락으로 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이 있더라도 겁내지 마야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거의 사례를 저게 봤을 때 월봉 차트인가요? 네네 월봉 차트. 일봉 차트는 너무 되게 길어서 월봉 차트로 좀 월봉 차트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 월봉 차트 보면 큰 음봉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큰 변동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락으로 갔던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상향 가시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시장도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똑같이 싶은 그렇게 될 거죠? 겁니다. 이거 사는 어차피 풀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를 해줘야죠. 해주잖아요. 고마워요. 제 역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손동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퍼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은 어쨌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주당 EPS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유가 말씀드리면서 자국 내 증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우디 쪽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국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 기사를 좀 참고할게요. 6월 17일 기사인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석유 공영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모빌 같은 회사들 이쪽으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생산 늘려라. 요거를 이제 여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바이든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결이 차 있어요. 해내겠다. 결이 차 있는데 생산 늘려라. 엄청 결의가 차 있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걸 골랐어요. 일부러. 그런데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맨 아래쪽을 보시면은 석유 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저러면 누가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면 누가 협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그 이보 전지를 이보 전지를 위한 일부 호태. 그렇죠. 그 말이 요게 맞죠.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달래야 돼요. 맞아요. 이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쪼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초과이익에 세금 물린다 그러고 연방 세금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고 이러면 누가 협조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국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이제 증산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우디 가서도 제가 조금만 속된 표현 쓸게요. 이 짓거리 하면은 사우디 증산 안 해요. 증산 못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 PD님하고 잠시 얘기해드렸지만은 지금 자국 내에서도 상당히 비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스규지 사건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인권 이런 건 맞아요. 근데 국제관계에서
무조건 절대 선이 된다고 해서 국제관계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교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조금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원전 들어갈게요. 자, 어쨌든 바이든이 지금 자국 내에서 하는 행동 이렇게 뭐 증산은 해라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 또 세금도 붙여버리고 이점을 하나도 안 주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기절을 사우디에 가서도 또 우리 그래도 미국이고 야 너네 이거 좀 해야지 이렇게 버리면 아니 임마 뭐야 너 꺼져 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가서 아우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스규정 그거 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묻는 느낌을 갈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그렇죠. 네.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사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했어. 그리고 무기도 지원하고 다 해줄. 지난주 얘기했던 그 무기 지원이 아니고 다 해줄게. 그렇죠. 미안해. 네. 그리고 이란 다시 제재할게. 뭐 이렇게 해야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좀 풀리는 건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우디 이제 뭐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건 우리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네. 어쨌든 원전 2기 이제 발주를 할 건데 예전에 원전이 한 기당 4조 2개 나왔었는데 이제 6조 2개 나와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전에는 미국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리스트를 뽑았는데 미국이 제외돼 버렸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보복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한국하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입찰 참여, 입찰을 참여하는 요청서를 이쪽 나라에 발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고요.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우디가 프랑스 쪽을 줄까라는 생각이 보게 되면 지금은 2파전이에요. 한국과 중국의 2파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왜 나오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의 사이가 틀어진 그 틈을 공략했나요?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우디가 이란의 뭐 핵 개발이란지 그리고 그 군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조금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한테 그런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쉽게 못 하고 있어요. 그 사이를 이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해줄게 하면서 지금 사우디 쪽에 네옴 신도시라고 그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에 화일 가고 있어요. 화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미국이 멀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를 지금 현재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중동 쪽에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 만약에 발주를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게 네.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공산국가 러시아와 중국의 아시아 글로벌 팽창력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어찌 보면은 글로벌 어떤 전략의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최대 60년, 70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 발주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이제 중국에 멱살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유럽 쪽에 가스를 주니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원전은 지어주고 끝이 아니에요. 운용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정비한 노하우라든지 이게 계속해서 구축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지금 바라카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우디가 미국 쪽으로 좀 기울어지게 됐을 때 중국이 우리 원전 그거 보수라든지 운영 안 해줄 거야. 큰 문제 이게. 자칫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우디가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또 묘하게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세계사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서 설명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수주 자체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원전은 정치 에너지예요. 정치 에너지다. 정치 에너지. 그러니까 체코가 그래서 지금 쇼니스트에 러시아를 배제시킨 게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 천연가스 갖고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장난을 치는데 완전히 원전 수주를 했는데 나중에 원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체코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쇼니스트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배제시켜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 진짜 발주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한테 어떤 경고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쇼니스트에 중국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가서 심기를 혹여나 건드리건 하면은 오히려 진짜 중국적으로 오케이. 우리나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건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숙제가 있는데 네. 5가지가 있어요. 네. 5가지. 네, 사우디의 IAEA 핵 사찰 거부, 그다음에 이란의 핵 개발 우려, 그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최우방인 이스라엘의 반대, 그리고 사우디의 위안화 거래. 방금 위안화 거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핵 사찰을 이제 거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란 핵 개발 견제 목적 때문에 핵 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찌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위파와 시아파였던 이 문제. 네. 어찌 보면은 시아파가 정통이라 봐야 되거든요. 무함마드 쪽으로 보게 되면 순위파보다는 그래서 시아파가 정통이라 봐야 되는데 세력 크기를 보게 되면 순위파가 더 커요. 더 큰 상황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순위파와 시아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런 그게 문제가- 이란과 사우디의 네. 또 전쟁이고. 이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란이 조금 군사적으로 커지는 거에 대해서 사우디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사우디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이란 핵 개발 견제 목적 때문에 지금 IAEA 핵 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2020년도에 이란이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이건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오바마가 서방이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이란과 핵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그리고 제한 규정을 거부하게 되면서 사실상 탈퇴를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란 핵 합의 사실상 탈퇴 핵 프로그램 제한 안 지킬 것 이게 2020년 1월 6일 기사입니다. 20년 1월. 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CPOA 여기에 이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핵 개발을 좀 제한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정권이 바꿔버리게 되면서 그 트럼프가 깨버렸어요. 요거를. 네, 깨버리게 되면서 이란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실상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란이 핵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위협감을 느끼는 게 이제 사우디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란이 탈퇴한 이유는 어쨌든 이란 같은 경우는 이 핵 합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그러니까 단계적인 어떤 경제 제재 해제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를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부터 해서 계속해서 유럽이 제재를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그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 그 가스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왔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면서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어떤 운행이 이제 차질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대상에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란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란 기업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같이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기업도 못 하는 거예요. 자칫 그 이란의 원유를 수입했었다가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게 되면은 기업이 휘청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중국의 JT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서 상당히 크게 휘청거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자칫 이란과 거래를 했다가는 나라 그 국가 그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그 유럽의 미온적인 핵합의 이행 때문에 핵합의 이행 이 부분이 네. 어찌 보면은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겁나기 때문에 유럽이 자칫 거래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예전에도 그 있었는데 미군의 솔레이마니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사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드론으로 그 자동차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번 중계가 뉴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미온적인 핵합의 이 부분 때문에 그 이란이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탈퇴를 해버리게 되면서 이제 핵 개발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이 핵 합의대로 이란산 어떤 원유 수입이라든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좀 전에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이라고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 여기에 탈퇴를 공식 선언해 버렸습니다.
공식선언을 했는데 공식선언을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곧 미국의 탈퇴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에 대한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제재를 재개를 하겠다라는 거야. 네네네. 재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예전에도 뉴스에 많이 보셨겠지만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이렇게 탈퇴를 해버렸어요. 요 화면인데 네네. 이란 핵합의 탈퇴 공식선언.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란 핵합의는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 강력하게 비난을 해버렸어요. 강력하게 비난을 하게 되면서 이란을 다시 제재를 하게 되고 사우디를 끌어들이게 되면서 그쵸. 다시크지 사건을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사우디 증산을 이끌어가지고 맞아.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트럼프 시절 상당히 때는. 좋았습니다. 네. 좋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는 자국 내에서 이제 셰일가스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국제 관계가 항상 절대선이 우일 수가 없다라는 게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명분이 있어요. 저유가를 유도를 하게 되면서 충분히 그 원유를 공급을 받고 그러면서 자국 내에 생산되는 셰일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이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유가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유가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신재생적으로 갈 수 있는 또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몇 수 앞을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현명한 좋게 말하면 현명한 장사꾼인 거고 나 좀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좀 약삭 빠른 거죠. 그렇죠. 근데 국제관계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핵합의 탈퇴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이란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새로운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란은 이제 핵 개발, 핵무기 개발이 재개가 들어갔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어떤 제재를 했냐면은 이란 민간 우주국에 대해서 두 개 기관에 대해서 또 제재를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핵 개발을 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게 장거리 탄도미사일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란도 민간 우주국 두 개 기관에서 제재를 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핵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미사일 그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결국 이게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과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란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빌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판단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기관에서 제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그런 핵무기와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 기술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 마찬가지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명분에 트럼프는 이제 제재를 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이든 ICBM이든 이렇게 좀 이렇게 저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어디요? 저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그 저격 기술을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개발하고 있어요? 네,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마하 2가 넘어가는 미사일 기술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의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기술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발빠르게 현재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 시스템을 이제 또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스텔스님이 좀 늦었어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천천히 오셔도 돼요. 우리만 안 늦으면 되죠. 여러분들은 언제든 천천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역사적인 배경 상황들을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사우디가 한 12조 규모의 원전 지금 건설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또 후보로 있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사우디에 또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떠나서 우리의 힘을 떠나가지고 안 되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지켜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는 중국이랑 이렇게 좀 간보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잘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미국과 친한 지금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이 가서 일단 사우디의 지금 유가도 그렇지만은 그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쭉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분위기 자체가 원전 수주 관련해서도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좀 마지막에 좀 내도록 할게요. 그 네.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예 핵사찰을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부를 하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핵 개발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가자면 예. 이어가자면은 트럼프가 어쨌든 이 핵합의 탈퇴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란과 바이든이 2021년 4월 달부터 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이란과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올해 3월 달에 최종 조율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란이랑.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사우디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명분 그래서 좀 되겠네요. 이란과의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쨌든 사우디가 IAEA 핵사찰을 받는 거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따가 그 원자력 123조 요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율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이든은 그냥 사우디도 안 되고 이란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어정쩡한 관계가 지금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란과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우디 쪽을 붙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이 이란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보게 되면은 거의 핵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화면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어쨌든 핵 합의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 능력이라든지 농도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이란이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고성능 원심 분리기예요. 예. 여기서 우라늄을 농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여기 이란 핵시설에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표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지금 핵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시설에 갔다라는 건 핵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두 번째 IAEA가 설치한 핵시설 감시 카메라 27개를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아.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나름대로 핵시설 진행할 거니까 이제 타치하지 마, 건들지 마.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여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란이 거의 핵 개발을 완성했다 안 했다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미국이 해야 될 전략은 이란에 대해서 다시 제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사우디와 이제 사이를 계속해서 관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의 IAEA 핵사찰 거부, 이란의 핵 개발 우려.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 이제 막는 거. 막게 되면서 사우디가 어쨌든 좀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미국 말을 들을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어쨌든 이제 사우디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해결 과제로서 바이든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바이든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란 핵 개발을 좀 제재를 확실하게 스탠스를 보여줘야 그렇죠. 사우디가 첫 번째 관문 마음이 조금 열린다. 네네, 네, 그렇죠. 안심하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국 원자력법 123조 여기에 지금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좀 걸려 있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원자력법 123조를 보게 되면 네.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받은 나라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시 미국 정부와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수출한 원전 네네. 그게 지금 APR 1400. 그렇죠. 요건데 이제 1400이죠.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네, 미국 기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또 조건을 달고 들어갔어요. 아. 조건을 달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죄송한데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그리고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 그러니까 평화적 이용은 만약에 원자력 발전인 거고 이제 군사적인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 미국 원자력법 123조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사우디가 탈석유를 위해서 미국 쪽에 계속해서 원전 건설을 요구를 해왔어요. 미국 쪽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기사를 좀 같이 네. 볼게요. 네. 2018년 2월 19일 날
사우디가 원전 건설을 지원해달라고 사우디가 미국에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어요. 이때부터. 네. 근데 이때 당시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사이가 근데- 좋으니까. 그때 사이 좋은 트럼프가 왜 안 했을까? 우리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이 결론은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 가능성. 그러니까 우방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쉽게 못했던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관계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우디가 촉구를 해왔는데 어쨌든 미국은 사우디가 그 이란하고 계속해서 이슬람 패권을 두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핵무기를 개발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트럼프도 자칫 못 해준 거예요. 혹여나 123조를 폐지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미국의 의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핵확산 방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만약에 이 핵 개발을 해주게 되면은 또 중동이 다시 그 글로벌 화해국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도 그 석유 파동이 있을 때 항상 그 화해국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기 가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왔었는데 화해를 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데 만약에 이란도 핵을 가지고 사우디 핵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중동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조달하게 되면서 중동 문제에서 발을 살짝 뺄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쉬워지지 다 그게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미국 쪽에 한반도 문제도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동아시아 확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미국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중동 제다스 그 핵을 가지게 되면 또 그쪽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다 보니까 전략 그 두 쪽으로 양쪽으로 전략을 분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죠. 현재로서 제가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네. 그럼 국방기사를 더 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 얘기하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조국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2,000조국이나 천조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0조국. 국방기사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달러도 계속 달러를 또 발행을 발권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또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쉬운 네.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했었는데 그 네타냐후 총리가 2013년 8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상원 비공개 회의에서 강력 반대! 사우디 원전 지행 우리는 반대를 한다. 절대 해줄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보니까 트럼프도 못 해주는 거예요. 대놓고 해버리네 네. 말을. 조금 전에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의 우방인 사우디가 그 우방인 트럼프 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트럼프도 원전 세이즈를 할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쪽은 금융적과 연관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관계 때문에 트럼프도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사우디 원전 세이즈를 못했다고 봐요. 사우디가 이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사우디의 이 원전 이게 결국 핵 개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과도 사이가 안 좋지만 사우디에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동 입장에서는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국이 날아가서 화해시키고 화해시키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후임으로 이제 선임이 된 이제 베네트 후임 총리 이 사람도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미국이 마찬가지로 이란 핵 보유 용납 못해. 이란의 핵 보유 용납 못하는 건 사우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임 총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못해요. 사우디 원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과의 어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1년 4월 달부터 계속 합의를 진행했지만 이 합의가 교착 상태에 들어간 것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 때문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베네트 후임 총리가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정권을 정당화하는 실수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미국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찌 보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관계를 우리는 공고하다 이렇게 했던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 트럼프하고 있는 세일즈에 대해서 적어도 이스라엘이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싫다, 우리 싫다, 싫어, 무조건 싫어, 이유 없어, 무조건 싫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보수 기독교니까 또 이스라엘하고 트럼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또 원전을 하게 되면 또 핵무기 문제에 되면은 이스라엘은 땅이 작기 때문에 핵무기 두 방만 가버리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원자력 원료 자급자족이 군사적 용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좀 그 발음하기 상당히 힘든데 킹 압둘라 시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 하심 빈 압둘라니 야마니 원장이 있어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네. 이 뭐예요 이게 킹 압둘라 시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관이고요. 네, 기관. 그리고 하심 빈 압둘 죄송합니다. 이걸로 1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심 빈 압둘라니 야마니 원장 실패했네요. 압둘입니다. 압둘. 하여튼 야마니 원장. 네. 이 사람이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강요 회의에서 핵 원료 자급자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국 내 우라늄 추출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믿지 못하는 못 믿는 겁니다.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핵 개발 가능성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쉽사리 사우디 원전을 해주겠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는 원자력법 123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는 그 사우디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 5개의 나라에 대해서 입찰 제안서를 보내면서 사우디 원전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아마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뺀 것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법 123조 요게 좀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건 결국 IAEA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까 UAE 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UAE는 그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그 연료 재처리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료번 같은 경우도 수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은 APR 1400 이 원자력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원자력 기술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라늄 농축이란지 그리고 사용하고 난 뒤에 연료 재처리를 안 하는 조건 그리고 연료봉을 수입하는 조건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UAE는 원전을 건설한 거죠. 그러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IAEA 핵사찰을 받기 싫다라면은 UAE처럼 이렇게 조건을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이든이 미국에 넘어가서 어차피 사우디 원전을 수주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설계 기술이 안 들어갈 거예요.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들어간 게 APR 14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사우디 원전을 좀 수주를 받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방문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가 설계 기술을 통해서 수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외 시공이라든지 부품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체코 원전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우디라든지 그리고 이집트라든지 이쪽을 이제 수주를 같이 해 나가자라는 거죠. 같이 해 나가게 되면서 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야 어떤 기술이 들어갔고 그리고 차후에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속내는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다도 우리가 기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같이 들어간다? 해주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쨌든 안 좋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서 감시를 하게 되면서 이게 핵 기술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속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겠네요, 만약에. 결국 핵 사찰을 안 받겠다라면 이렇게 조건을 걸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사우디가 그럼 받을 가능성은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략 그냥. 바이든이 얼마큼 굽히고 들어가냐? 바이든 얼마큼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냐? 90도로 90%의 확률이겠네요. 아니요, 90도 이하. 120도. 그러면은 이거 원전 만약에 한국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 법 때문에 이렇게 네네. 우리 같이 가야 되니까 조건 걸고 간다 이게 아니라 아니, 조건을 좀 저희가 좀 걸었으면 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전 해도 되는데 대신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좀 해줘 이렇게. 와. 해. 하는데 요것만 좀 하자. 이렇게만 좀 하자. 이란 우리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그러면서 그 예전에 F-35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이란의 핵 제재라든지 뭐 유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수출해 줄 테니까 다시 해줄 테니까 이제 조건을 달고 우리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과연 그렇게 할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사우디가 만약 혹여나 중국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와 진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나요? 근데 중국이 되게 지금 인식이 안 좋아요. 체코를 예를 들게 되면은 도크마니 원전 같은 경우도 쇼니스트에서 중국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통 이 원전을 예를 들면 원전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지 기업과 조인해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 현지 기업들의 부품을 납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뭐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중국이 다 들어가 버려요. 자기네들이 다 해. 다 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서 현지 기업 같은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중국이 또 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우디가 그런 것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우디가 그런 것까지 걸고 넘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중국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사우디 입찰 제안서는 보냈지만은 최종 입찰은 또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사우디가 2018년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아까 그 첫 번째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옴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앞으로 신재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고유가 상태지만은 이게 언젠가 유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걸 사우디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신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가 UAE를 보게 된 거죠. 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가지고 이제 관광 목적도 있을 것이고 이제 유가가 앞으로 유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또 이 사우디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 모든 걸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이제 그 유가 수입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유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풀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걸 대체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 또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또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게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가에는 어떤 또 영향이 있을지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죄송한데 지금 제가 1분만 좀 시간 좀 주세요. 1분 정확히 1분 시작. 그래서 APR 1400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APR 14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천 기술이 일단 도입이 되면서 개발이 됐어요.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전신인 C사가 만든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한국형 표준 원전을 만든 거고 이게 자사의 라이센스 제품으로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APR 1400 설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풀지 않게 되면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요. 입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미국에 가서 어쨌든 이 APR 1400을 만약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원천 기술 문제 그것도 분명히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사우디 원전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우디 IAEA 핵사찰 거부 그리고 이란 핵개발 우려 이 문제를 조건을 달고
들어가는 방법들 그리고 원자력발 123조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같은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정말로 그 최근에 APR 플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형 원자력 기술로 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미국 쪽이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전 쪽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그 이후의 분위기를 한번 쭉 지켜보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우디와, 그러니까 말이 사우디지 사실상 이제 그 빈살만과 바이든이 약간 화해 또 그리고 서로 이제 좋은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원전 쪽에도 원활하게 되겠죠.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마지막 결론 내보면은 일단 사우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UAE처럼 지금 이렇게 바이든과 빈살만이 어떤 사이가 계속해서 틀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사이가 회복이 안 된다라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건부로 아까 UAE가 그랬던 것처럼 조건부로 사우디 수주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그래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저희가 네. 수출했던 원전, 그 바라카 원전인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렇게 여러 가지 팀들 해가지고 이제 팀코리아 딱 꾸려가지고 이게 100조 규모였어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좋은 생각으로 이 네네. 사우디에도 가능하게 된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우디가 되면은 이제 이집트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다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아랍 같은 경우도 사막에 우리가 성공을 시켜버렸으니까. 네. 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 안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래도 한국 수주가 되면 다 좀 안심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이 또 그쵸.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중동에 중국의 때가 안 묻었으면 좋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 중국이 아직까지 기술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뭐 입찰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낙찰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법에 관여가 네네.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안 풀어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원전 좀 재밌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진짜. 네. 굉장히 다행이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음. 정말 저도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더 자세하고 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은 아쉽지만 여기서 팀장님과는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저희가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되게 아쉬워하시는 표정이네요. 네, 좀 아쉬워. 지금 좀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 두 분이 유튜브 해요 한번. 네? 3시간씩 해. 아니, 우리 스튜디오 돈도 놔두고 무슨 유튜브를 합니까? 그런 말씀 저 서운합니다. 아 부족한 분을. 저 유튜브 안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송스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